안녕하세요. 영식이 두 번째 리뷰입니다. 지난주 영식이 리뷰 영상을 조금 보충하여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29기 초반부에 영식이가 영자를 두 번 불러냈었죠. 한 번 불러냈다가 따지려고 한 번 더 불렀죠. 지난주 리뷰는 제가 두 번째 불러낸 영상부터 보고 리뷰를 만들었는데요. 앞서 첫 번째로 불러내서 영자의 거절을 받을 때의 영상을 보게 되어서 제가 놓친 것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영식이의 키워드는 거절이 아닐까 합니다. 영자에게 거절 같은 멘트를 듣고서 그 분노가 나를 어리게 봤다는 식으로 흘러갔을 수 있고요. 처음 리뷰처럼 아니면 나를 미숙하게 보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이 거절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아이 같아요. 그게 어쩌면 영자가 말한 곱게 자란 아이, 어린아이의 핵심적인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영자의 왕자라는 멘트가 선을 넘었지만 그 내용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저도 어리게 보았고 말이죠. 그리고 영자의 직업을 고려하면 누구보다 영식 같은 아이를 많이 봤을 거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출들의 시선이 대부분 영식이를 학생 다루듯이 하죠. 영숙이도 돈 벌고 다닌다며 라면서 혼내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영식이 우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순자에게 거절받고 인터뷰에서 울고 영자에게 거절받고 울고 그래서 계속 거절받자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 가장 찬란했던 시절 원래 자기소개 때는 숨기기로 했었던 그런 업적인 수능 대학교 이야기를 영자에게도 하고 현숙에게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과거에 머물러 사나 싶었지만 계속 그 이야기를 꺼내는 게 스스로 거절받다 보니까 나 약하지 않아 하고 막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 느낌이죠. 영자의 반응으로 볼 때 굉장히 흔한 캐릭터 같아요. 곱게 자란 캐릭터 말이죠. 그게 26기에서 특히나 곱게 자란 아이들이 많았었죠. 26기 옥손이나 광수나 등등 곱게 자랐다고 그때 막 리뷰를 했었었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26기 리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거절받는 경험이 부족해서 거절을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부잣집 도련님들이요. 그래가지고 영식이가 이 힘들어하는 모습은 두 가지인데요. 거절 받음. 예를 들어서 다양한 환경이나 그런 상태에서 일반적인 거절 받음에 대한 힘든 것과 두 번째로는 어른스러운 자기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그런 거절을 힘들어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보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시나리오입니다. 그 어른스러운 정체성을 의심한다는 거 이것은 예로는 지난주 리뷰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두 가지가 같은 뿌리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절 받는 게 힘들다 보니까 이 어른스러운 것을 의심받는 것도 자신에 대한 이제 거절의 시작이라 여겨가지고 1번으로 일반 거절로 수렴되어 힘든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 어른스럽다는 자기 그 정체성을 지키고자 1번의 그 일반적인 거절을 받는 게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가 우선순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밥 사주냐는 1번 거절의 시작과 2번 어른스러움을 동시에 건드리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 현숙이가 했던 진짜로 밥 사주냐는 이 말은 그 1번 거절 있죠? 1번이 아까 그냥 일반적인 거절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냥 다양한 환경에서 일반적인 거절. 1번 거절의 시작 부분과 그리고 2번은 어른스러움이라고 했었죠. 어른스럽다는 자기 정체성을 이 2번 거절을 같이 건드리는 것 같아요. 이 진짜로 밥 사주냐는 말이 지난주에 리뷰한 것은 이 어른스러움을 건드려서 제가 건드린 것 같다 그렇게 리뷰를 했었는데 이것도 건드리는 동시에 이 진짜냐는 게 의심이잖아요. 의심이니까 진짜로 밥 사주냐는 어른스러움을 건드리는 거고 진짜냐 가짜냐 이런 영식이는 단어 정의에 막 민감하잖아요. 정확하게
정의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을 민감한데, 이 진짜냐 의심하는 것은 1번의 거절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거절받음, 다양한 거절. 그래서 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영식이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진짜로 밥 사주냐는 내 어른스러움을 직접적으로도 건드리고, 그게 거절의 출발이 될 수도 있기에 전체 큰 그림으로 보면, 그래서 1번 거절을 건드리는 상황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같이 건드려 버렸다고 추측을 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서 나는 진실성이 있는 어른스러운 사람이야, 이게 영식의 정체성이라면은, 여기에서는 이 조건부 사랑이 원인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게 영식이 정체성이라면은 영식이는 어떤 단어의 정의에 집착하는 이유가 저 진실성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그래야 어른스러움을 만족시키는 것이 되죠. 여기에서 앞에 진실성은 뒤에 어른스러운 정체성을 지키는 1번 거절 개념에 포함되죠. 상당히 제가 읽으면서도 이해하기 어렵네요. 제 대본이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아무튼 요지는 1번, 2번을 다 건드리는 것 같다. 그리고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일반적인 거절도 힘들어하지만 그 거절이 어른스러움이나 미숙함에 관련된 거절이면은 더 큰 반응이 나오는 구조라고 정리를 해봅니다. 대본을 쓰다 보니까 26기 광수가 생각이 나는데요. 최근 결혼한 현숙에게 끝까지 직진하던 그 광수요, 그와 유사해 보입니다. 어디가 유사하냐면은 막 떼쓰고 매달리는 게 유사합니다. 현숙은 광수보단 영호였는데, 현숙의 그 완곡한 그런 표현과 거리두기, 주저함 등을 광수는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죠. 거절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집을 부렸죠. 현숙의 거절을 말이에요. 영식이도 약간 고집을 부려요. 현숙의 거절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포기를 안 해요. 또 현숙과 영숙이가 피곤하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떼를 쓰고 설득해서 요 앞에서라도 잠시 이야기하자며 떼를 쓰고 버텼죠. 이런 모습이 단순히 영상으로 접하는 시청자나 아니면 경험이 없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26기 광수도 지금 생각해보면 무섭다기보단 떼쓰기에 가깝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영자처럼 영식이의 상태를 잘 아는 선생님의 경우는 공포심보단 어린아이처럼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예를 들어서 손짓으로 여자 숙소에서 현숙을 불러내는 영식에게 이제 정중하게 말로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여출들 영자, 순자, 영숙은 영식이를 어떤 미숙한 아이로 보고 가르치는 스탠스를 가지게 되고, 1대1 대화에서 영식이의 발끈하는 모습을 본 현숙은 공포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특징, 고집부리 떼쓰기는 그런 부잣집 도련님들의 특징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장난감 사줄 때까지 바닥을 울며 뒹굴고 떼쓰고 버티기,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고 그런 게 떠오르죠. 이런 모습이 익숙한 영자에게는 한 번에 영식을 꿰뚫어 봐버린 것이고, 이후로 계속 어린아이처럼 다루는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곱게 자라면 자기의 성향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유는 좌절 경험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다 해주다 보니까 좌절, 거절 훈련이 어렸을 때 부족해서라고 하네요. 영식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지난주 영식이 리뷰와 달라지는 점이 생길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할머니 조건부 사랑이 원인이 아닐까 추측하였죠.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나 칭찬을 받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었는데, 오늘 리뷰는 영식이는 그 모든 거절을 힘들어한다고 보고, 그 어른스러움은 그 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기에 거절이 힘든 이유는 할머니 오냐오냐 육아일 가능성도 있겠다 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어디까지나 정답이 아닙니다. 더 깊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영식이 리뷰를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고요. 이어서 영식이 이야기를 좀 더 하면, 현숙이를 불러내서 나 거절한 거 안다, 이야기는 할 수 있지 않냐 이라는 것도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 첫 리뷰에 대입해 보면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고자 비록 거절받았지만 대화로 서로 불편한 모습을 어떤 해결하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고요. 오늘 리뷰로 대입하면 거절받는 게 너무 힘드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피하면서 어떻게든 뭐 조금의 가능성을 찾아 때를 쓰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영식이가 현숙과의 대화에서 말투도 공격성은 안 보였어요. 현숙이를 그 여자 숙소 앞에서 흰 테이블에서 대화할 때도 불러내가지고 뭐 제가 그렇게 눈을 불알 정도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말투였지 막 공격적인 말투는 아니었거든요. 감정적으로. 그런데 현숙은 그 모습을 공포스러워해서 이거를 어떻게 막 판단을 하자면은 이 장면만 놓고 보면은 거절은 정당방위지만 현숙의 거절은 정당방위지만 약간 과잉 대처를 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현숙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거절을 무시하고 계속 접근해 오니까 이게 떼쓰기로 못 받아들이고 내 의사가 무시되니까 공포심으로 다가온 것이죠. 영자나 영숙과 달리요. 이것은 현숙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절을 했는데 내 의사가 무시되니까 점점 강하고 더 큰 거절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19기 정숙 리뷰 때도 했던 말인데 당시에 시청자들은 왜 상철이를 안 받아주냐며 19기 정숙을 초반에 너무 욕했었죠. 그런데 정숙이 입장에서는 선을 긋고 계속 밀어내는데 안 밀리니까 점점 더 세게 밀어냈었고 계속 그런 장면이 나오니까 정숙이를 욕했었죠. 시청자들은. 그런데 19기 때 제가 리뷰해서 저는 이건 여기까지고 근데 19기 때 또 기억나는 게 저는 영호가 공포스럽다라고 리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도 추측을 했었죠. 이것은 영호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통제욕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호가 통제가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공포심을 느낀 게 아닌가 하고 리뷰를 했었는데요. 현숙이도 어쩌면 그런 공포심을 느낀 데는 자신의 통제욕이 커서일 가능성도 있겠죠. 뭐 다르게 영식이가 저런 건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더 남들과 다르게 남들보다 좀 더 공포심 쪽으로 치우친 거는 어쩌면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 물론 1대1 데이트 때 이상한 영식의 모습을 현숙이만 봤기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식이 떼쓰는 모습이 어리게 보이기보다 더 무섭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현숙이가 영철의 편지를 먼저 영철이가 그 정숙한테 편지 주려고 가져왔잖아요. 자기가 먼저 봐도 되냐고 이렇게 검수하려던 장면, 이 역시 저는 통제욕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혹시나 먼저 보고 뭐 문제가 있으면 뭐 교정을 해주려고 했다던가 뭐 그런 심리가 아닐까요? 이런 출연자의 똑같은 모습을 보고 보고도 나의 심리와 성격에 따라 이제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현숙의 거절을 무시하는 장면에 대해서 성인 기준으로 해석을 하면 영식이가 스토커같이 굉장히 나쁘고 무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처럼 곱게 자란 왕자로 보면 영식의 거절 반응은 떼쓰기로 보인다는 것이며 똑같은 내용도 상대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점, 별개로 영식이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 행동하고 그런 장면이 이번 주에 나왔었죠.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기다리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자기 혼자 노력하고 기대하고 상대는 자고 있는데 안 알아봐주니 이 거절받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혼자 기대하고 상대가 안 나오고 하려니까 스스로 거절받았다 이렇게 또다시 거절로 넘어가죠. 근데 영식이는 거절이 힘든 사람이에요. 엄청 힘든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또 좌절하고 거기서 약간 수치심 같은 걸로 바로 전환이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영식이는 지금까지 거절 2번을 받았죠. 현숙한테. 거기다가 또 얼마 전에 현숙을 불러서 눈을 왜 그렇게 불알이냐고. 그러니까 총 3번의 거절을 당한 상태였어요. 근데 영식이는 이상하게도 거절을 받을 때 상처를 받지 않았었어요. 그런 감정적인 모습이 안 나왔죠. 상처받는 모습이. 그것은 영식이의 심리가 거절을 받았다고 이제 확정짓지 않고 뒤로 미루어둔 거예요. 그래서 떼쓰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떼쓰기 나오는 것이랑 일맥상통하죠. 아직 나는 거절을 인정하지 않고 뒤로 미루어둔 거예요. 상대는 비록 2번은 거절을 했지만 내가 다시 때를 써서 다시 거절이 아닌 승낙으로 바꾸려고 미루어둔 감정인데, 이번에 이제 4번째에도 혼자 이제 기다리다가 거절을 받았다고 생각하자 이제서 지금까지 받은 모든 거절들이 합쳐져 가지고 제대로 크게 뭉쳐져서 심리 타격을 받고 무너진 것이라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뭐 이렇게 화를 내면 뭐 어른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심리가 뭐 있는 게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자기 심리를 복잡한 심리를 제대로 인지 못하는 거라 추측을 해봅니다. 빠뜨린 장면이 있는데요. 추가로 영자에게는 흥분하던 영식과 달리 영자에게 막 따질 때나 그런 거절받을 때는 흥분했었잖아요. 근데 저번에 영숙이가 혼날 때는 막 수긍하고 잠잠히 받아들이던 그런 모습이 고개 숙이고 떠오른 장면인데요. 이것도 저는 비슷한 길로 해석을 합니다. 영숙이가 했던 말은 뭐였죠? 너 돈 벌고 다닌다면 이런 말 하잖아요. 너 돈 벌고 다닌다면 이 말은 어른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말이죠. 말투죠. 말과 말투. 그래서 영숙이는 자신을 어른으로 인정해주는 말을 했고, 영자는 자신을 어린아이로 보는 왕자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전혀 다른, 둘 다 뭐 가르치는 말이고, 오히려 영숙이가 더 좀 심하게 말했는데도 다른 반응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도 이런 출연자가 많으리라 예상해 봅니다. 요즘 세대가 다 곱게 자라는 세대잖아요. 뭐 다음엔 영식은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고 다음엔 29 옥순이와 18 영숙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영상 제작에 힘이 나도록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하고요. 힘이 안 나면 영상 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